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병원 제1스포츠의학과 이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근육량의 점진적인 손실과 이와 관련된 근력과 기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감소증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고 약 30년 전쯤에 노화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근육량뿐만 아니라 기능의 소실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통증학회나 대한척추통증학회 이런 곳에서도 근감소증에 대해서 최근에 강연들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은 성인들에 주로 나타나게 되지만 생애 초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노인에서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15에서 40% 정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량, 근력, 기능 이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측정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근육량의 측정은 초음파나 MRI 같은 영상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근력 같은 경우는 손의 악력이라든지 데드리프트 같은 걸 통해서 등 근육이나 아니면 다리 근육 이런 걸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라는 것은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이나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활동량 저하 등의 메커니즘을 공유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합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골다공증도 연결돼서 낙상이나 골절 같은 근골격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감소증의 원인은 좀 복잡한 다인성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다 복합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어떤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이게 이제 나이에 따른 신경 근육이나 근육 단백질,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 산화, 영양 상태, 그리고 신체 활동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의 위험 요소를 정리해 보면은 저단백 식단이나 아니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식습관, 아니면 과도한 체중 감소나 비만, 그리고 흡연이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 그리고 장기간의 활동량 저하라든지 노화, 성호르몬 부족, 만성질환,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근감소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 등이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이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 등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근감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저항성 운동입니다.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신체나 기구의 무게를 이용해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 운동은 저항성 운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과 근력 그리고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대개는 이제 하루에 3세트 이상의 운동을 해서 일주일에 2~3번 그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은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항성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이용하는 그런 운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근력 운동 같은 것도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근력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질차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씩 걷고 2만 보 이상씩 매일 걸었더니 무릎이랑 관절이랑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별히 뭐 이상이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하시면 당연히 이제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만약에 뭐 거기서 좋다는 운동을 했는데 아프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뭐 좋다는 운동 다 따라 하시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도 이제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시다가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운동을 우선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은 이제 관절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휴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통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근육통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근육의 성장에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만약에 근육통이 과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이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동 부위와 무관한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잘못된 자세에 의한 그런 통증일 수가 있는데요. 운동 초보자일수록 새로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자세부터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로 움직이는 근육과 다른 무관한 신체 부분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단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감소증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영양 공급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게 있는데요. 단백질이나 비타민, 항산화 영양소 같은 식이요법을 통한 영양 공급은 근감소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는 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아래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래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는 비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근골격량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서 척추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증은 삶의 질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영양 관리 등을 해준다면은 근감소증과 아래허리 통증을 치료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병원의 조승현 원장님께서 출연하신 유튜브 영상도 참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마을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처음에는 다 대부분 이제 걸어 다니실 때 다 유모차를 끌고 약간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거기 이제 마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서 마을 분들의 뭐 근력을 측정하고 운동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시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영상의 아래쪽에 설명 부분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신다면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